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채금리가 뭔지 궁금하고요. 왜 국채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국채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재무성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돈을 좀 정부가 쓸 돈이 필요하니까 모을 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팔죠. 팔면서 금리를 얼마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채권을 팔거든요. 그게 이제 채권, 국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말은 이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역수예요. 반대 함수예요. 그러니까 누가 채권을 시장에다 많이 내다 팔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채권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이 되니까 이자율은 오히려 채권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자율은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최근 들어서 누가 많이 좀 팔았어요. 파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더군다나 중장기 금리가 지금 한 3%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미국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발생한 가능성이 있어서 미 연준이 중장기 금리가 지금 3%까지 가고 있으니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좀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신호를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서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시그널이니까 주식시장도 갑자기 급락하고 미국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경계 신호가 딱 온 거죠.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채권을 매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채권의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 경기가 좋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산을 돌려야 된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미 국채 금리는 주식시장과의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채권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시장이 나쁘고 주식시장이 나쁠 때는 채권 시장이 좋고 그래서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침체로 갈 때는 채권을 사는 게 좋고요. 경제가 좋을 때는 주식시장으로 가고 채권을 파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파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채권을 너무 많이 팔아버리니까 경기가 너무 뜨겁구나. 이런 식으로 사인을 받아서 주식시장이 어제 다우지수가 거의 2.5%포인트 빠졌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엄청 추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후 8시 18분에 평창올림픽 플라자에서 대망의 개회식이 열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에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모의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네. 기온이 영하 14도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요. 네. 또 원래 황태독장이 있던 장소답게 대관령 특유의 칼바람이 몰아친 데다가 지붕이 없는 개방형 구조라서 좀 팬들 관람객이 좀 추위를 좀 더 느꼈고요. 사실 저도 한 5번 정도 가봤는데 좀 과장하면 정말 시베리아 못지않게 굉장히 춥습니다. 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겠군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얼어가지고 일찍 꺼진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또 기사도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방풍막이 설치됐지만 또 몇몇 관중은 추워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또 이렇게 말할 정도고요. 예. 네, 그리고 당일 기온이 영하 5도에서 10도 정도라고 되는데 또 만약에 그 청취자분들 중에 개회식을 보러 가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뭐 방화나나 털모자, 목도시까지 꽁꽁 싸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보안 검색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오래 걸리면서 예. 입장이 지연됐는데요. 또 아무래도 외부 음식이나 텀블러 같은 또 반입 금지 품목이 있다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고요. 네. 그래서 이번 리허설 때는 보안 마지막 또 10분을 앞두고는 보안과 표검사를 생략하고 관중들을 들여보냈다고 하는데 저런. 남은 기간 동안은 보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절대 외부 음식하고 텀블러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선수촌에 식중독이 돌았다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선수들은 아니고요. 또 그 보안업체 쪽에서 좀 발생한 것 같고요. 최근에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들도 좀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악재가 좀 겹치면서 문제점이 많은데 또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 SNS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챙기겠다 또 이런 말도 밝히고 있고 대회가 다가올수록 좀 더 보완하면서 좀 국외적으로 좀 그런 이미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일을 앞두고 뭐 그런 일을 일부러 방송에서 오프닝으로 썼다가 뭐 말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저도 저녁 늦게 녹화된 장면을 봤는데 남북 여자 아이스키팀 어제 스웨덴하고 한번 연습 경기 했죠. 네, 인천에서 그 스웨덴과 평가전이 열려서 저도 다녀왔고요. 예. 세계 5위 스웨덴을 상대로 1대3으로 지면서 첫 호흡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단일팀은 코리아와 한반도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고요. 예. 그리고 좀 대북 제재를 의식한 탓인지 미국 나이키 대신에 핀란드 테클라 유니폼을 입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코리아가 K가 아니고 원래 C를 써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관중판에는 관중석에 있는 전광판에는 예. COR로 새겨졌고요. 예. 유니폼에는 지금 코리아로 새겨졌습니다. 어제. 태극기가 안 보여서 한반도가 나와서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응원도 대한민국 짝짝짝짝 그 응원도 이제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네, 일단은 어제도 남북 공동 응원단이 또 좌석 2,500석을 거의 꽉 메웠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다라든가 코리아 화이팅 이런 정도의 응원이 계속 울려 퍼지면서 또 그걸 두고 또 찬반 논란도 좀 일고 있습니다. 예, 전광판 시계도 멈추고 어제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빙판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연출됐다면서요? 네, 어제 단일팀에서 남북한 선수와 미국 입양아 출신 선수가 또 호흡을 맞추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네. 단일팀 2라인에 우리 선수 3명과 함께 북한 공격수 정수현 그리고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가 이번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수비수 박연정 선수가 또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좋은 일에서는 다 같이 한번 좋게 이렇게 응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제 찬반 시위가 단일팀 찬반 시위가 경기장 밖에서 있었습니까? 네, 저도 경기 3시간 전에 가봤는데 또 굉장히 또 찬반 시위가 거셌습니다. 일단 단일팀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양올림픽을 외쳤고요. 또 반대로 북한 선수들을 환영하는 또 단일팀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평화올림픽을 외치면서 또 양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 미국에서는 슈퍼볼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뉴욕 패트리어츠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53년 만에 우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가 슈퍼볼에서 41대 33으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슈퍼볼이 생기기 전에는 NFL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네. 슈퍼볼 우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VP는 누굽니까? 네, 필라델피아의 쿼터백 닐 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사실 지난 시즌 단 한 경기 출전에 그쳤고요. 네. 올 시즌 막판에 또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면서 네. 또 기회를 잡았는데 이번에 백업 쿼터백으로서 또 기적, 또 인생 역전을 이뤄내면서 또 세계에서 또 감동을 안겼습니다. 평창 개막식 보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서로를 체크하도록 건강 체크를 하도록 좀 이렇게 안내 방송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추운데 고생하시고 방송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매주 월요일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 주 금요일 날 방금 박민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개막식이 있습니다. 춥고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께서 밖에서 잠깐 쉴 때 이때는 귀빈이 아닌 게 참 다행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귀빈이시잖아요. 네. 평창 올림픽 개막식. 귀인은 아니고. 예, 귀빈. 예. 네.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실 거로 보고 지금 정치권은 평창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까도 박 기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운동장 밖에서 한반도 팀을 두고 단일팀을 두고 찬반 의견도 나오고 그럼 정치권에서 또 색깔론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을 가지고 한번 팩트 체크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팩트 체크로 인터뷰 조작, 인공기 왜곡을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종편 프로그램이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을 최근 인터뷰한 것처럼 이 보도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요. 예. 이 종편에서 이 남북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토크를 하다가 예. 자료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한 것을 방송을 했는데 이게 직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아니라 6개월 전쯤에 최초에 지난 여름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한 인터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방송을 내보낼 때 그때 한 인터뷰라는 것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자막이나 혹은 안내 멘트에 없어서 네. 그래서 최근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반발인 것처럼 시청자가 이 잘못 알아듣게 방송한 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최근에 폐지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본부장 담당 CP 앵커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선거 공판 결과를 두고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출범하는 방금 지금 이제 고재일 기자하고 김준일 팩트체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문자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남북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글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팩트체크. 예. 팩트체크 두 번째 거를. 예.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 선수들이 지금 평창, 강릉 두 군데 이제 선수촌이 나눠져 있는데 예. 어느 한 곳 선수촌에 대형 인공기를 걸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두 번째 팩트 체크는 북한이 선수촌에 걸린 인공기 관련된 내용으로 1일 강릉 선수촌 804동에 입주한 북한 선수단은 2일 오전 15층에서 17층 3계층에 걸쳐 북한 국기인 대형 인공기를 내걸었다. 북한 선수단 관계자들은 대형 인공기를 발코니에 내걸기 위해 오전부터 인공기 양 끝을 창틀에 묶는 작업을 했고 북한이 내건 인공기는 다른 나라 선수단이 외벽에 건 국기 중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선수단은 한 개층만 국기로 덮었고 이탈리아 선수단은 조그마한 국기 3개를 각층에 하나씩 내걸었는데 중앙일보가 지난 2일자 북한 선수촌 3계층 규모 참가국 중 최대 인공기 걸어라는 제목 기사 중에 일부인데요. 이 기사에도 팩트 오류가 있다는 겁니까? 예, 일단 팩트 오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크게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수단들이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자국 애국심에도 있고 그 자국의 어떤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국기를 거는 거는 굉장히 관례거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여기 그 사진을 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한 인공기 말고도 한 10여 개 국가들이 다 걸어놨어요. 국가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북한 인공기가 가장 크다라는 건데 가장 크면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준비해 온 건데 근데 가장 큰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국기가 더 큰 것이 있고요. 네. 어떤 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기를 10개인가 12개를 걸었어요. 근데 예. 좀 작은 거를 예. 층마다 이제 선수들이 많이 왔으니까 층마다 해서 12개인가 걸었고 예. 북한 선수단은 몇 명이 참가를 안 했으니까 그 3개 정도가 되는 거를 길게 이렇게 예. 해서 좀 크기는 큽니다. 근데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 크든 작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냉전 시대에 아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언론 보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그 선수들도 자기 국기를 걸 자유가 있고 한국 선수단도 외국에 나가서 스포츠 대회 나가면 태극기 걸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래서 그냥 뭐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이게 굳이 이렇게 보도를 뭐 제일 크게 걸었다라고 해서 논란을 언론이 먼저 나서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첫 번째 고재열 기자하고 팩트체크 잠깐 내용을 나눈 거하고 두 번째 이제 인공기 문제하고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언론이 최근에 이제 북한 선수들의 북한 선수들과 단일팀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북한의 인공기를 쓰고 우리 태극기는 지금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어제 인천에서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반도기가 이렇게 가슴에 유니폼으로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태극기는 없어요. 양쪽 어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민들 생각에 그러면 인공기를 거는 것 대신에 한반도기를 걸든지 아니면 우리 선수들도 태극기를 걸어놓은 거를 보여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언론이 앞장서서 지금 남북한 단일팀의 이런 화해 무대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인공기만을 부각시켜서 북한의 편향된 우리가 너무나 양보하는 형태의 올림픽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나의 첫 번째 팩트체크와 두 번째 팩트체크의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구분지어져야 되는 게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거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뿐이고요. 네. 그래서 한반도기를 들거나 또 한반도기를 폐용하는 것은 이제 그 팀에 제한된 내용이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이를테면 뭐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훈련했을 때 또 네. 태극기가 보이지 않더라. 네. 또 뭐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있었죠. 보면 위에 이제 좀 조끼를 입은 상태인데 네. 서로 좀 이거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태극기를 배제하고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휘장을 이제 또 빼는 뭐 우리가 태극기를 빼는 것과 또 비슷한 어떤 거기에는 또 중요한 무게를 지닌 행동인데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당사자들은 정치색을 좀 배제하고 네. 어떤 평화의 스포츠 제전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언론이 이렇게 시시각각 계속 껌껌이 시비를 걸어서 또 의외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또 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에 그동안에 네. 뭐 태극기를 걸 수 없대더라, 태극기를 사용 못한대, 태극기가 안 보인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렇게 제기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되면서 기정사실화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 전까지는 이런 지금 내용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은 충분히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팩트체크. 예, 뭐 고재열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한반도기는 그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만 쓰고요. 그 외에는 한국이 우승하면 태극기 걸리고 그 애국가 울려 퍼지고요. 네. 북한이 우승하면은 그 인공기 걸리고 북한 애국가 거기도 애국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국가 그 북한 애국가 울려 퍼집니다. 다만 남녀 단일 그러니까 그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인공기도 한반도기. 태극기도 아닌 한반도기와 예. 만약에 우승했을 경우에는 예. 아리랑이 이제 울리는 거죠. 울리는 거고. 예, 근데 뭐 예. 가능성은 사실 그 메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우승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예. 굉장히 뭐 동메달 정도는 저도 한번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독자나 시청자들 반응이 있으니까 또 이제 언론은 계속 그렇겠죠. 이런 시비를 거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특히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우리가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좋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북한 대표팀에 투영되고 투사돼 있는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이거는 올림픽 전 상황인데 전 상황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투사되고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거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과 의혹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 북한이 그렇게 누적을 했기 때문에 쌓인 것인데 실제
올림픽이 시작되고 예. 경기가 시작되고 같이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태도나 이런 예. 것들은 상당히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8249번님, 남북관계에 있어서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에선 뿌리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7887님, 단일팀 환영합니다. 성공적 올림픽 기원합니다. 1197번님, 단일팀은 찬성하지만 지나치게 요란한 것은 또 정략적으로 지나치게 악용하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4867번님, 단일팀과 북의 참가 자체는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만 단일팀과 북의 평창 참가는 실제 북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도해서 북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다면 참가를 독려하는 여론이 오히려 있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북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4부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